한 달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아들, 집에 혼자 남겨진 며느리, 그리고 어느 날 낮에 아들 집을 찾아간 시어머니가 마주친 낯선 외국인.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황당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2시, 순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파스를 가지러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현수는 이번 달도 카자흐스탄 현장에 나가 있었고 집에 돌아오려면 아직 열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는 오전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걸 현수한테 카톡으로 들었습니다. 순자는 여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서양인 남자가 배낭을 풀면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순자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리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 예약했는데요. 에어비앤비요. 순자는 그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 앱이었습니다. 남자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주소가 정확히 이 집이었습니다. 체크인 날짜는 오늘, 이틀 숙박, 요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남자를 내보냈습니다. 남자는 황당해했지만 순자의 기세에 눌려 짐을 다시 쌌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자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 낯선 수건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어메니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생수 2병과 과자 바구니, 완벽하게 호텔 객실처럼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현수가 출장을 나가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에 3주, 길면 한 달 내내 그 빈집을 미래가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안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러다 TV 옆 선반에서 작은 까만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순자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미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순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외국인이 여기 있던데. 미래의 웃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현수 씨 출장이 잦잖아요. 빈집이 아깝기도 하고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어요. 말씀드리려다 깜빡했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꺼내 예약 확인서 캡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야?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예상한 것과 달리 미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수 씨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현수 씨 출장 가 있는 동안 빈집 놀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수한테 얘기를 해야지.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수 씨한테 말할게요. 너무 쉽게 인정했습니다. 순자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낮에 찍어둔 작은 기기 사진을 옆집 아저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가 사진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요즘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나온다던데. 순자의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미래가 외출하자마자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기기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치운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 커버, 에어컨 리모컨 옆, 책꽂이 사이. 그러다 침실문 위, 액자 뒤에서 또 다른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더 작았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찍고 에어비앤비 앱을 직접 깔았습니다. 이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집이 아들 집이었습니다. 깔끔한 투룸, 수원 시내 접근 용이, 즉시 예약 가능. 후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무려 50두 개였습니다. 평점은 별 5개, 가장 최근 후기가 나흘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후기 날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후기가 11달 전이었습니다.
현수와 미래가 결혼한 지 딱 한 달 만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현수 첫 출장 날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후기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대부분 깔끔하다, 호스트가 친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후기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쓴 후기였습니다. 호스트가 매우 친절했다. 체크인 때 직접 집을 안내해줬고 침실이 특히 아늑했다. 침실. 순자의 머릿속에서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스트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춰섰습니다. 순자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래의 눈에서 순간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해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11달 동안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미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2,500만 원이요. 이 돈으로 대출 이자 냈고 생활비 충당했어요. 현수 씨 출장비로 빠듯한 살림을 제가 채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 집 공동 명의예요. 저도 집주인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하면서 현수가 공동 명의를 해줬다는 걸 순자는 몰랐습니다. 미래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얘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꺼낼 패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집에 돌아와 현수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보다 3시간이 늦었습니다. 현수가 받았습니다. 순자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래가 그랬어? 나는 진짜 몰랐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현수야, 이게 에어비앤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서 다녀올게. 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맞습니다.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미래는 막으려 했지만 형사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카메라는 총 5개였습니다. 거실 하나, 침실 둘, 욕실 하나, 현관 하나. 형사가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말했습니다. 방범용으로 설치한 거예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실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진 않죠. 미래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형사들이 카메라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서버 주소는 해외였습니다. 형사가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들이 숙박객들한테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일부 영상은 이미 유료로 판매된 정황이 있습니다. 순자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52명의 숙박객. 그들이 욕실에서 침실에서 찍힌 영상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드나든 순자 본인도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했습니다. 변호사 부를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동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순간 순자가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평생 계산만 하던 눈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미래는 이 집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번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집, 지인 집까지. 가는 곳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팔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에어비앤비 수익이 생활비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같은 금액이 다른 남자 계좌로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래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현수가 출장을 나간 빈집에 숙박객을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범죄 수익으로 생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1달 동안. 순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현수가 카자흐스탄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현수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순자 옆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자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꽉 쥐었습니다. 복도에서 미래가 수갑을 차고 지나갔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보지 못하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래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수는 이혼 서류를 냈고 공동명의 정리에 반년이 걸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들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변호사 사무실, 등기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런 순자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저녁, 현수가 순자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파스 가지러 갔다가 이 난리가 났네.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허리 안 아팠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현수가 웃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자는 모른 척하고 밥을 더 떠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창밖에 저녁 노을이 붉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야 한다고. 그게 지금 남은 일이라고. 실제로 에어비앤비 불법 촬영 범죄는 매년 수백 건씩 신고되고 있습니다. 낯선 공간에 머물 때는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시고 작은 구멍이나 이상한 물건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의심 하나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